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이번 여름 방학 동안 특별한 계획이 없어 학비라도 벌어보자는 마음으로 교외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그곳은 아주 오래된 한옥을 운영하는 민박집이었고 저는 여기서 한 달 동안 머물며 매니저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민박집은 산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 마을 중심지와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매일 밤 자정이 지나면 대문을 잠그고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근처에는 가로등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첫 주는 별다른 일이 없었지만 둘째 주부터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손님들이 대부분 잠자리에 든 시간 이후 제가 혼자 데스크에 앉아서 내일의 예약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이미 새벽 1시를 넘긴 터라 조금 의아했지만 혹시나 나가는 손님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인기척은커녕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조금 찜찜한 기분으로 다시 문을 닫고 데스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민박집 주변에 있는 숲속을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 사이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작은 유리병이었는데 안에는 누군가 쓴 것 같은 단편적인 글귀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지 마라. 기분이 오싹해졌지만 혹시나 그냥 장난일 거라는 생각에 깊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또다시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가까이 귀를 대어 들어보니 거기서 나가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마음을 다잡고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속에서 낡은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고 그 눈빛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게스트 중 한 명이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밤에 누가 저 문 앞에 서 있던데요. 그는 분명히 한복을 입은 여자의 실루엣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박집 주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자 그는 조용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네. 그 여자는 이곳 가족의 먼 조상인데 자기의 땅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죽었다더군. 그녀는 여전히 이곳을 떠돌며 자신의 땅을 훼손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있다네. 주인의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혹시나 그 조상의 영혼이 아직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걸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잠도 이루지 못한 채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밤은 아무런 일도 없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짐을 싸서 민박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숲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작은 유리병들이 많았고 저마다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살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그 후로도 종종 그 여자의 꿈을 꿨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 눈빛으로 침묵 속에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나는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조사했지만 아직도 그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민박집의 한여름 밤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공포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학기의 중반 과제와 시험 준비로 인해 매일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곤 했다. 어느 날 과제로 인해 늦은 시간까지 캠퍼스에 남아있었다. 이미 자정이 가까워졌지만 과제를 끝내지 못해 도서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도서관의 문이 곧 닫힐 시간이었기 때문에 나는 서둘러 남은 부분을 마무리하고 짐을 챙겼다. 도서관 밖으로 나왔을 때 캠퍼스는 인적이 끊긴 채 어두운 밤 풍경 속에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집으로 가기 위해 캠퍼스 내 숲길을 지름길 삼아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숲길은 평소에도 학생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라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피하는 경로였다. 하지만 시간이 늦은 만큼 지름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숲속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려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을 비추는 가로등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얼마쯤 걷고 나자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내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속도를 높여보았지만
발자국 소리도 빨라지는 듯했다.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무서움을 억누르며 다시 길을 재촉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길가에 있는 나무들 중 하나에 무언가가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그것은 막대기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냥 막대기가 아니었다. 희미한 달빛 알. 그것은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간 나는 그 형태가 사람의 모습을 닮은 작은 인형임을 알게 됐다. 소름이 돋았다. 이상하네. 이런 것을 여기에 두다니. 혼자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머리 위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위로 돌린 나는 나무 위에 매달린 뭔가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형상이었다. 작은 인형과 닮은 실루엣이 나무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 순간 나무 위의 형상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놀란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형상은 없어졌다. 공포에 질린 나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달리기 시작했지만 그 형상이 다시 나타나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끓어오르는 두려움을 멈출 수 없었다. 나무 사이로 미끄러지는 그림자와 발끝에 닿는 잔디의 감촉까지도 모두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았다. 드디어 숲길을 빠져나와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을 세게 닫고 숨을 고르며 문 밖을 확인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은 듯했다. 침대에 누워 그날의 일을 되새기며 과연 내가 무엇을 본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과제와 시험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일 수도 있겠다고 자위하며 잠에 들었다. 그러나 그 후로 나는 혼자서 밤에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 게시판에 작은 글귀가 올라왔다. 숲길 나무 위에 그것을 본 사람 찾습니다. 나는 소름이 끼쳤다. 분명 나만 본 것이 아니었다. 남은 학기 동안 나는 그 글귀를 잊으려 노력했지만 그것은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떠나지 않았다. 매년 같은 시기 캠퍼스의 저 숲길에는 무언가가 나타난다는 괴담이 학생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차가운 두려움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나처럼 밤늦도록 캠퍼스에 머무는 이들에게 전해졌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지영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지영은 항상 도시로 나가고 싶어 했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기에 마을을 떠날 수 없었다. 짧은 여름 방학 동안 지영은 마을의 유일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곳은 오래된 책들로 가득 찬 약간 음습한 분위기의 장소였지만 지영에게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어느 날 도서관의 구석에서 지영은 낡고 더러운 먼지가 잔뜩 쌓인 책 하나를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제목이 지워져 있어 무슨 책인지 알 수 없었다. 호기심에 그 책을 펼쳐본 지영은 충격을 받았다. 책에는 이 마을 사람들이 사라지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매번 이야기는 같은 방식으로 끝났다. 비 오는 날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지영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소설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자세한 인물 묘사와 사건이 실제처럼 느껴져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책을 읽은 후로 매일 밤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 속에서 그녀는 마을의 외진 곳,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그리고 아이의 뒤에는 항상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의아한 마음에 지영은 마을의 어르신들을 찾아가 이 책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도 그런 책이 도서관에 있었다고 믿지 않았다. 심지어 그녀가 발견한 자리에는 다른 책이 놓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녀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꿈은 매일 밤 계속되었다. 그리고 점점 꿈속의 장소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지영은 꿈에서 본 장소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불안한 마음을 애써 무시하며 그녀는 오래된 나무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거의 잊힌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비가 오는 날 그녀는 우산을 쓰고 그곳으로 걸어갔다. 꿈에서 본 것처럼 나무 아래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지영은 가까이 다가가서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이는 고개를 들었고 지영은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아이의 얼굴은 허옇게 질려 있었고 눈은 깊은 어둠을 품고 있었다. 아이는 조용히 말했다. 나를 따라와.
지영은 정신을 차리고 싶었지만 마치 무언가에 조종당하는 듯 발걸음이 아이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커다란 폭풍이 몰아치더니 상상도 못할 큰 우르릉 소리와 함께 번개가 나무에 떨어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영은 정신을 잃었다. 그 후 지영은 깨어났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를 발견한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 그녀가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나무 근처로 가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모두 그것이 단지 미친 듯한 꿈이 한 조각일 뿐이라고 믿으려 했다. 그러나 지영은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손목에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문양은 책에서 여러 번 본 상징과 유사했다. 그리고 그날부턴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밤에 이상한 속삭임을 듣고 비 오는 날이면 무언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영은 문득 자신이 무언가를 깨우고 말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끝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 후로 지영은 마을과 자신에게 들이운어두운 비밀을 풀기 위해 혼자 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이야기는 끝이 난다. 그리고 그 뒤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것은 오직 지영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었다.